북적북적 북클럽.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만약 우리 마음을 엑스레이로 찍어보면 어떨까요? 민망한 일이 정말 많겠죠? 미운 마음,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화난 마음까지 적나라하게 볼 수 있다면 아마 누구와도 함께 살 수 없을 겁니다. 우리의 속마음, 감춰진 민낯, 어디까지가 진실일까요? 오늘 북적북적에서 그 불편한 진실 한번 만나보시죠. 북적북적 북클럽, 마이클 부블레의 노래로 시작합니다. 홈. 지금까지 혼자 읽었던 책, 이제는 함께 읽습니다. 혼자 읽을 때 몰랐던 거 함께 읽으면 보입니다. 앞면만 아니라 옆면, 뒷면, 윗면까지 보입니다. 책을 통해 깊고 넓어지는 마음, 마음의 근육을 만드는 시간. 오늘 읽을 책은요,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입니다. 함께할 독서 동아리, 마음을 여는 독서팀 나와주셨습니다. 박정희 씨, 정경자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나오셨는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예, 요즘 저희 중랑 지역에 축제가 있어서요. 네. 회원들과 함께 연합해서 책도 읽고 또 같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바쁘게 지냈습니다. 네, 봄이라 요즘에 굉장히 네. 많은 활동들 하시네요. 예, 저도 이렇게 동아리에 있다 보니까 책도 많이 읽게 되고요. 네네. 이번에는 특별히 양원 도서관이 이렇게 새로 예쁘게 단장했다고 해가지고요. 네, 중랑구에. 예. 네. 저희가 그쪽으로 지금 옮겨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북클럽이 더 확장되는 거네요? 예. 아, 환영합니다. 예. 네, 이렇게 오랜만에 또 나와주셨는데요. 오늘 책 읽는 엄마들과 좋은 시간 보내보겠습니다. 북적북적 북클럽. 오늘 읽을 책은 카프카의 변신입니다. 정말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읽고 있는 책인데요. 오늘 중랑구 마음을 여는 독서팀 정경자 씨, 박정희 씨 모시고 책 이야기 나눠볼게요. 먼저 작가 소개와 줄거리 부탁드릴게요. 프란츠 카프카는 실존주의 문학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1, 2차 세계대전 후에 암울한 세계 상황을 네. 카프카에서 찾았을 정도로 인간의 부조리와 또 인간의 불안, 존재의 불안, 또 네. 날카롭게 통찰한 작가인데요. 네, 유명하죠. 예. 특히 오늘 우리가 다룰 변신은 절망적인 세계 속에서도 언제 어느 상황에 처하게 될지 모르는 불안한 현실과 네네. 또 오늘날 현대인의 삶을 그린 작품이고요. 네네. 카프카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줄거리도 부탁드릴게요. 네, 그 어느 날 주인공 그레고르 잠자는 뒤숭숭한 꿈을 꾸다 깹니다. 네. 그런데 자신이 커다란 회충으로 변했다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는데요. 네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잊으려고 잠을 청하지만 이 잠도 잘 수 없는 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는 더욱 절망하게 됩니다. 네. 처음엔 그 여동생의 보살핌으로 이제 그럭저럭 벌레가 된 자신에게 익숙해지지만 네. 시간이 흐를수록 이 가족에게 닥친 경제적 어려움과 또 다시 이렇게 사람으로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은 이렇게 절망감으로 이렇게 몸도 마음도 여위어 갑니다. 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아버지가 던진 사과가 그레고르의 몸통에 깊숙이 박히고 사과가 이제 점점 썩고 염증이 심해지면서 결국 그레고르는 이제 회복하지 못하고 조용히 죽고 마는데요. 네. 남은 가족들도 그의 죽음을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새 집으로 이사할 계획을 세우고 또 딸에게는 빨리 마음씨 좋은 남자 만나라며 피크닉을 떠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네요. 갑자기 벌레로 변한 것만도 정말 힘들 것 같은데요. 예, 그죠? 맞아요. 예. 근데 가족들한테도 버림받고 또 이가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에 피크닉을 떠나잖아요. 예. 아, 근데 이게 사실이라고 해도 좀 불편하긴 하네요. 네. 예. 네, 그래서 인간이 정말 자기 앞을 한시도 볼 수 없잖아요. 예측할 수 없죠. 그렇죠. 네, 벌레로 변하지는 않지만 또 암에 걸릴 수도 있고 교통사고 날 수도 있고 네. 실직할 수도 있고 정말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네. 가족들이 위로할 줄 알았는데 이런 결과 사실일까요? 믿고 싶지 않네요. 여러분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었나요? 예. 그동안 가족들이 그레고리의 수입에 의존해서 살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벌레로 변하고 그레고리 때문에 네네. 이제 더 이상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게 되고 네네. 또 하숙을 이제 하게 되는데
하숙을 하게 되면서 그레고르의 방이 온갖 막 잡동사니로 창고로 가득 차 버리잖아요. 네네. 네. 근데 창고에 쌓여 있는 물건만큼이나 음. 그레고르가 짐짝 취급을 당하는 게 너무 불쌍한 존재로 이렇게 느껴졌고요. 네네. 인간의 본성이 신랄하게 이렇게 나타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네. 좀 서글픈 마음이 네. 들었어요. 사실 돈을 잘 벌 땐 잘해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벌레로 변하고 나서는 짐짝 취급을 했다. 예. 네, 뭐 가족이 굉장히 계산적이네요. 네. 예, 그 아들이 방 안에 갇혀서 움직이지도 못한 채 이제 네. 비참하게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네네. 가족들이 이제 더 이상 그를 생각하지도 않고 교회로 산책을 떠난다는 것이 참 비참하고 슬픈데요. 그레고르가 돈을 벌어왔을 때는 가족의 구성원으로 인정을 해주잖아요. 잘해줬죠. 예, 그러면서 이들의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네. 우리가 뭐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잘해주고, 그죠? 네. 나에게 불편하면 싫고. 사실 이거 그렇지 않나요, 우리도? 우리들의 네, 모습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또 가족이라 더 심한 것 같아요. 가족이면 원래 믿고 의지하는 존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가족이 이렇게 행동한다고 하니까 더 낯설고 야속하게 느껴집니다. 네. 가족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 어쩔 수 없었잖아요. 하숙을 쳐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했는데 이 벌레 때문에 살 수가 없으니까 네. 네,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양쪽이 다. 네. 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맞을 수 있는 우리 인생을 생각할 때 그레고르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네, 많은 질문들이 생길 것 같은데요. 먼저 발췌문 읽고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어느 날 아침 잠을 자고 있던 그레고르는 뒤숭숭한 꿈자리에서 깨어나자 자신이 침대 속에서 한 마리의 흉측한 벌레로 변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각질로 된 갑옷처럼 딱딱한 등을 밑으로 하고 위를 쳐다보며 누워있던 그가 머리를 약간 쳐들자 불룩하게 부풀어 오른 자신의 갈색의 배가 보였다. 배 위에는 몇 가닥의 주름이 져 있고 주름 부분은 움푹 패여 있었다. 그 배의 불룩한 부분에는 이불의 끝자락이 가까스로 걸려 있었으며 금방이라도 미끄러져 내릴 것만 같았다. 그런데 다른 부분에 비해 비참할 정도로 가는 수많은 다리가 그의 눈앞에서 불안스럽게 꿈틀거리고 있었다. 이게 도대체 어찌된 영문일까 하고 그는 생각했다. 진정 꿈은 아니었다. 주위를 둘러보니 조금 작기는 하지만 어쨌든 사람이 사는 평범한 방, 틀림없이 자신의 방이었다. 잠이나 좀 더 자두기로 하고 더 이상 이런 허튼 생각은 하지 말아야지 라고 그는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레고르는 늘 오른쪽으로 돌아 누우려 해도 그때마다 몸이 흔들려서 결국 위를 향해 똑바로 누운 본래의 자세로 되돌아가 버리고는 했다. 그 짓을 100번도 더 시도해 보았으리라. 그는 그동안에도 허우적거리는 다리들을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은 채로 있었다. 그런데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허리춤의 가벼운 통증으로 인해 오른쪽으로 돌아 누우려던 것을 포기해야만 했다. 제기를 나는 어째서 이렇게 고된 직업을 선택했을까? 날이면 날마다 출장 또 출장, 사무실에서의 근무도 여러 가지 귀찮기는 하지만 외관에 따르는 고충은 훨씬 더 각별한 것이다. 기차 시간에 대한 걱정과 불규칙하고 무성의한 식사, 그리고 끊임없이 계속 오래 지속되지 않고 진정으로 가까워지려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네. 여러분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벌레로 변한다면 어떨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네. 괴물이 아니어도요. 사실 우리가 남편이 네.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실직을 했다거나 또 한눈을 팔았거나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좀 많이 마음이 변하잖아요. 그렇죠. 이것과 유사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예, 저도 1년 전에 남편이 실직을 해서 새로운 직장으로 옮기게 되었는데요. 아, 네. 예, 그때 이제 경제적으로 좀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음, 서로에게 괴물이 되어지더라고요. 네.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네네. 사실 톱니바퀴 하나 고장 나면은 굉장히 이제 그게 안 돌아가지는데 네. 이렇게 사소한 작은 이렇게 불편함이 생기게 되면서 음, 예, 굉장히 이제 서로에게 오해가 생기게 되고 또 말을 함부로 하게 되고 막 그런 것들이 이렇게 괴물로 변한 것 같은 아.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거든요. 한 가지만 잘못돼도. 예.
그러네요.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이루려고 애쓰면서 살잖아요. 네네. 때로는 일벌레, 음. 또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벌레 음. 이렇게 살아가는데요. 네네.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는 또 그게 이제 내가 생각하는 게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이제 우울증에 걸릴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벌레로 여길 때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자주 벌레가 되네요. 그러네요. 맞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요. 그게 네. 인간의 본심인 것 같아요. 좋을 때는 인간 마음이 잘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레고로 잠자에게도 그레고로가 이제 그 도와줄 때는 가족들의 마음이 익숙해 이제 그 드러나질 않는데 그레고로가 이제 벌레로 변신한 후에는 이 가족들이 이제 직업도 찾고 스스로 이제 자립심을 갖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당연시 하던 그 존재가 이제 귀찮다고 생각을 하니까 돈을 짐이라고 못 생각. 벌어오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서 사과를 던지고 아버지가 막 또 동생이 짐승이라고 오빠한테 갖다 버려야 된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서 네. 인간의 그 위선적인 모습이 정말 적나라하게 이렇게 드러나는. 네. 네. 우리가 또 누가 잘해줄 때는요, 잘 몰라요. 그쵸? 그렇죠. 서로 사이가 네. 좋은 줄 알잖아요. 근데 예. 이제 내 마음에 원하지 않는 일들이 두세 네 번 이렇게 겹쳐서 일어나면 그때 속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마치 설거지통에 물이 깨끗해 보이지만 예. 사실 휘 저어보면 밥풀도 들어있고 오물이 떠오르잖아요. 그게 우리 마음이 아닐까. 네. 잘해줄 때만 좋아하지 희생할 마음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정말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내용이 좀 극단적인 것 같긴 하지만요. 사랑하는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상황이 되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예. 저 같은 경우는 친정어머니가 한 암으로 9년을 병원에서 투병을 하셨는데요. 9년 긴 예. 기간이네요. 그 병원비도 정말 만만치 않았고요. 네네. 또 돌아가면서 병간호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네, 나중엔 다들 힘들어하죠. 네, 힘들어하고 다 나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렇군요. 그 저희가 TV에서 자주 보게 되는데 치매에 부모님이 걸리면 네네. 먼 여행지에 같이 가자고 하면서 버린 적이 보도되잖아요. 네,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저도. 예, 그러면서 이 부모와 자식 사이지만 진짜 버리고 외면하는 사이가 이 그레고로의 가족의 상황과 똑같다. 인간의 위선적인 모습이 너무 이렇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좀 원하는 상황이 아닐 때는 이렇게 벌레로 변하기도 하고 내 자신이 또 벌레가 되기도 하고. 네. 네. 근데 사실 외모가 변한 건 아니지만요. 그죠. 마음은 늘 벌레로 네. 변하기도 하고 남을 벌레 취급도 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네. 근데 저는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던 일이 잘 안 되면 굉장히 쓸모없는 벌레가 된 것 같은 느낌. 또는 그런 공감해요. 취급을 네. 받는 느낌도 네. 들거든요. 네. 네. 사실 그러고처럼 벌레로 변한 건 아니지만은 네네. 우리가 열심히 살고 있다가 불현듯 삶이 무의미해지고 또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을 산다고 이렇게 느껴질 때 네네. 또 서로에게 이렇게 소원해지고 관계가 네네. 서로에 대해서 또 모르면 또 이렇게 오해가 되고 네. 또 싸움이 되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쓸모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고요. 또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벌레로 표현하잖아요. 네네. 일벌레, 공부벌레. 사실 그래요. 돈벌레가 가장 네. 많죠. 돈벌레에서. 그래가지고 네. 내면이 벌레처럼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외모는 아직 안 변했지만. 그렇죠. 네. 나는 이제 고립되었다고 느낄 때 음. 벌레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랬군요. 저도 똑같은데요. 친구들이랑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네네. 일이 잘 될 때는 네가 없으면은 안 돼, 고마워 이렇게 인정해 주잖아요. 근데 네네. 내가 작은 실수를 하나 해도 막 벌레 취급하면서 대접이 달라지잖아요. 어떡해요. 네. 그 학생들도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을 보면은 이제 갑질하는 고객을 만나면은 벌레 취급하잖아요. 그렇죠. 학생들을. 그래서 이 카프카는 자신이 이제 벌레가 되는 소설을 썼는데요. 네네. 아버지가 원하는 법관이 되지 못하고 스스로 이제 초라하고 벌레 같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요즘 아이들 보면 부모님의 기대에 못 미치면 아이들도 이제 벌레 취급받고 죽고 싶다고 하잖아요. 네. 우리들이 아이들 마음도 예. 가늠할 수 있게 되겠네요. 이 그렇죠. 소설을 통해서. 예. 스스로
존재감이 없다, 또 쓸모없다고 느낄 때 또 아이들도 사실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률도 높거든요. 예. 그래서 한번 이것도 생각해 봐야겠네요. 저도 예전에 시험에 계속 떨어지고 또 되는 일이 없다 이렇게 느낄 때는 사실 누구도 만나기 싫고 숨고 싶고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책 읽으면서 그래서 어떤 친구는 같이 저희하고 토론하던 친구인데 막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자기가 그렇게 힘든 적이 있었다고 하면서 공감을 네. 100배 하시는 걸 봤거든요. 네, 우리 마음을 한번 이렇게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요, 그 괴롭히는 상사가 있었어요. 그레고르에게. 그래서 너무 힘들어했던 그 과거가 들어있는 그 발제문인데요. 요 부분 읽어보고 얼마나 힘든 일상을 보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배인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죠. 장상꾼에게는 물건 파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감기 몸살쯤은 참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잠자군 어찌된 일인가? 방에 틀어박혀서 대답만 하는 줄 알았더니 자네는 정말 독특한 방법으로 게으름을 부리는군. 자네 부모님과 사장님을 대신해서 말하는데 지금 당장 명백한 설명을 해보게. 지금까지 성실하고 차분한 사람이라고 믿었는데 갑자기 변덕을 부리다니 아예 작정한 것 아닌가? 사장님은 생각이 아주 다르다네. 자네가 고집을 부른다면 나도 더 이상 감싸줄 수만은 없어. 게다가 자네의 자리라는 게 결코 안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두게. 자네 판매 실적이 신통치 못한 건 인정하겠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냉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자기 혼자뿐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그레고르는 입을 열었다. 자, 그럼 옷을 입고 견보를 챙겨가지고 출발하겠습니다. 출발해도 되겠지요? 지배인님, 보다시피 저는 고집쟁이가 아니며 일을 무척 좋아한답니다. 물론 출장 판매는 무척 고된 일이지만 그렇다고 출장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지배인님, 지금부터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회사로 나가십니까? 그렇죠. 그리고 모든 일을 사실대로 보고하시겠죠? 누구나 잠깐씩을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불가피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평소 실적을 참작하셔서 건강만 좋아지면 물론 최선의 노력과 주의를 기울여 한층 더 열심히 일한다는 사실을 믿어주십시오. 지배인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는 사실 사장님의 신세를 많이 진 사람입니다. 그러니 제발 저를 더 이상 이전보다 더한 공경 속으로 몰아넣지만 말아주십시오. 네.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네. 네. 그레고르가 사실은 벌레로 변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예. 지배인님이 이 정도로 괴롭게 한다면 얼마나 고달팠을까요? 예, 고달팠을 네. 것 같아요. 작가가 말하는 변신이라는 게요, 사실 벌레로 변한 것을 말하고 싶은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런 삶에서 탈출하고 싶은 의미도 들어있다고 보거든요. 예. 네, 이게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진퇴양난이죠. 네. 네, 네. 너무 힘들어 보여요. 예,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네. 사람으로 사는 것이나 벌레로 사는 거나 막상 막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네요. 상사의 말투부터 행동까지 어찌 보면 차라리 벌레가 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정말 셀러리맨의 비애가 많이 느껴졌어요. 정말 네. 힘들 것 같아요. 네. 좀 가슴이 많이 아픈데요. 네네. 가끔 저도 이제 남편이 너무 힘드니까 아침에 눈을 뜨고 싶지 않다고 할 때가 있어요. 어떡해요. 그래서 뭐 지구를 떠나고 싶대나 그레고르 심정이 네. 이해가 가는데요. 네네. 저도 아침에 힘든 일이 있으면 진짜 일어나고 싶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럴 때요, 사실 네. 지구를 떠나면 안 됩니다. 일을 버리라고 그러세요. 아, 예. 저는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레고르 경우에도 좀 이렇게 힘든 생활에서 벌레가 되고 나서 벗어나잖아요. 그러기 전에 좀 가족들한테 도움도 요청하고 나 힘들어요 이렇게 말했으면 네, 얼마나 네, 좋았을까. 그렇죠. 맞아요. 이렇게 속마음을 말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힘들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벌레가 되기 전에 빨리 고백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도 변신하고 싶을 때 있지 않았나요? 정희 씨 어떠세요? 저는 월말에 카드값 낼 때 공감이 됩니다. 그때 벌레로 싹 변하고 싶죠. 네, 너무 많이 어디로 나왔을 도망가고 때. 싶네, 벌레가 돼서. 그렇죠. 네. 솔직한 대답 해주셨는데 예. 경자 씨는 어떠세요? 저는 이제 그 친구들과 일하다 보면은 부딪히게 되고 너무 이렇게 계산적인 생각이 들 때 네네. 정말 아이고 저 인간과 상종하지 말아야 되겠다.
혼내고 싶고 이럴 때 정말 헐크로 제가 변하고 싶더라고요. 아, 스트레스 받아서 막 폭발하고 예. 싶고. 네. 근데 진짜 우리 헐크로 변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싸나워지는지. 네. 저는 이제 애가 셋인데 네네. 아,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때가 있어요. 네. 정말 아이들도 챙겨야 되고 남편도 챙겨줘야 되고 음. 또 때로는 시골에서 또 부모님까지 올라오셔서 아, 그렇군요. 병원 예약도 해드려야 되고 같이 가드려야 되고 그럴 때 좀 사라지고 싶어요. 아, 그때 우리 변신하면 안 될까요? 예, 이런 걸 보면 이 소설이 인간의 근본을 잘 드러내잖아요. 네네. 다른 한 면으로 보면 차라리 변신하고 싶은 인생사에 대해 이렇게 공감하게 되는데요. 네네. 이런 면에서 작가가 이 두 가지를 모두 이야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이 두 가지 측면을 얘기해 예. 주셨어요, 지금. 예, 우리 인생이 한 번은 모두 다 변신하는 거 아닐까 생각해봤는데요. 네네. 정말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변하는 거는 좋은 거 아닌가? 벌레가 돼서 문제지. 네. 정말 죽음을 맞으면은 우리 생을 막을 내리잖아요. 네네. 너무 고통스러운 현실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음, 인간의 삶에 대해서도 이렇게 생각해보게 되고 또 피할 수 없는 인생의 고통 속에서 변신하고 싶은 그레고르 마음이 이렇게 네. 공감이 되시더라고요. 네, 우리가 다 그레고르가 됐네요, 지금. 네. 그 현대인의 어떤 소외감, 절망적인 실존에 대해서 그 내면을 너무 잘 그리고 있어서 공감을 100배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심지어 가족들하고 너무 소통이 없어요. 다 책임만 지려고 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레고르가 나중에는 이렇게 혼자 몰리게 된 게 아닐까 이런 예.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그랬을 때 인간의 본성이 또 얼마나 어떤지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 소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은 그레고르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살아나갈 수는 없어요. 두 분께서는 깨닫지 못하고 계실지 모르지만 저는 잘 알아요. 저는 이 흉측한 괴물을 오빠라는 이름으로 입에 담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저것을 없애버릴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으로서 저것을 먹여 살리고 참고 견디는 데는 할 만큼 다 했잖아요. 그 누구도 우리를 비난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 내 말이 옳다. 저것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돌아가시게 할 거예요. 어쩐지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모두 이렇게 고생하면서 일을 해야 하는 우리들 처지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저런 끝없는 골칫거리를 집안에 두고 참을 수가 있겠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누이 동생은 울음을 터뜨렸다. 그러자 어머니의 얼굴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그것을 본 누이 동생은 거의 기계적으로 손을 움직여 어머니의 얼굴에서 그 눈물을 닦아주었다. 얘야, 하고 아버지는 정답고도 동정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했다. 그러면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말이냐? 누이 동생은 무슨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듯이 그저 어깨를 들썩일 뿐이었다. 울고 있던 사이에 그처럼 단호했던 마음도 누그러져 도리어 어떻게 해야 좋을지 망설이는 태도였다. 저 녀석이 우리들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주기만 한다면 하고 아버지가 반쯤 웃는 듯한 투로 말했다. 누이 동생은 울면서 그런 일은 생각지도 말라는 듯이 격렬하게 한쪽 손을 내저었다. 저 녀석이 우리들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준다면 아버지는 같은 말을 되풀이하고는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다는 누이 동생의 확신을 스스로에게 긍정이라도 하는 듯이 두 눈을 감아버렸다. 그렇게만 된다면 저 녀석과 타협하는 것도 무리는 아닐 텐데. 그런데 이 꼴이라니. 내쫓아버려요. 하고 누이 동생이 말했다. 그 방법밖에는 없어요. 저것이 그레고르 오빠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믿어온 것이 사실은 우리들 자신들의 불행이었어요. 어떻게 저것이 그레고르란 말인가요? 네. 정말 힘들어지니까 이제 모든 것을 부인하네요. 그죠?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 장면이 예.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좋은 면에서 인상적인 게 아니라요. 오빠인데 내가 불편하니까 이제 생계 위협을 받게 되니까요. 짐승이라고 부르고 내쫓아버려야 된다고 하고 정말 심하게 많이 변하죠. 처음에는 네. 밥도 챙겨줬었는데. 네. 그래서 사실 우리 중소기업 제 사장님들 부도나면 자살하시잖아요. 네. 네, 이해가 될 듯도 합니다. 네. 그죠? 예. 네.
저도 이게 공감이 많이 되는데요. 네네. 제가 이제 결혼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힘들어서 이제 네네. 시댁에 들어가서 이제 살게 됐는데 네. 제가 어떤 마음으로 들어갔냐면 내가 잘하면 되지 뭐 조금 부지런하면 되지 뭐 네. 하고 이제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이제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어머니와 이제 같이 한 집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네네. 서로 자기만의 기준이 있다 보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점점 힘들어지니까 제 인내심에 한계가 오면서 아, 내가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착한 사람 아니구나. 악밖에 없는 인간이구나. 그러면서 이 여동생과 아버지의 마음이 100% 공감이 되더라고요. 네, 함께 살다 보니까 계속 미워졌나 예. 봐요. 네, 많이 힘드셨겠어요. 정말 참을 수 없는 한계에 다다르게 되면 우리 속마음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 도구만 반지 아까 예. 얘기하셨는데요. 예. 처음에는 몇 번은 참죠. 근데 이제 네. 속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동생도 오빠를 조금 이해하는 것 같았는데 생계 위협이 오니까 이렇게 네. 폭발한 거죠. 네. 예. 저 같은 경우는 첫애를 낳고 산후 우울증이 좀 있었어요. 네네. 제가 이제 혼자서 이게 생활하다가 아이가 태어나니까 막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막 두려움이 생기고 막 불안이 커지면서 아, 나는 못하겠구나. 이런 마음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거나 생각할 여유가 없더라고요. 네, 아이도 사랑하지 네. 못하게 되죠. 그렇게 네. 되면. 그러네요. 예, 이 소설에서 처음에는 온 가족이 벌레가 된 그레고르를 걱정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어려움을 헤쳐나가려고 직업도 구합니다. 하지만 그런 불편함을 언제까지나 참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한계가 오고 그레고르의 여동생이 그 변화를 아주 자세히 이렇게 그려놨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벌레가 된 오빠를 위해 먹을 것도 준비해주고 또 나름대로 점원일도 하면서 하속을 치고 이렇게 살아갈 방도를 찾아요. 네네. 하지만 그레고르의 존재가 그 사람들에게 발견이 되면서 이제 하속을 칠 수 없게 되자 여동생의 마음이 이렇게 돌변해요. 갖다 버리라고 짐승이라고. 네. 그러면서 아, 김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제 처음에 하숙을 할 수 있을 땐 괜찮았지만 그렇죠. 그 하숙하는 사람들에게 발각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 많이 바뀌죠. 예. 저도 첫 아이 때 생각나는데요. 예쁠 때는 무조건 사랑하는 것 같지만 내가 새벽녘까지 잠을 안 자고 보채니까 한계가 오더라고요. 예, 맞아요. 나 얘를 사랑하지 네, 맞아요. 않는구나. 저도 그랬어요. 네. 근데 근본을 예. 알 수 있는 기회가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남편도 그런데요. 남편도 아이를 걱정하는 것 같았는데 예. 보니까 자고 있더라고요. 우리 도구만 반지라는 말을 아주 예. 공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 예. 저도 이 김병희 효자 없다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정말 말을 드러내고 하지는 못하지만은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 또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들이 이렇게 생기게 되면은 인간의 본성이 또 극한적으로 이렇게 이기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시달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 엄마가 9년 정도 아프시니까 사실 그죠. 차례가 돌아올까봐 다들 힘들어하잖아요. 네. 네, 시간이 많이 지나가니까. 그렇죠. 예. 맞아요. 저도 이제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들과 이렇게 부딪혀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계산적이게 되잖아요. 네. 내가 밥을 뭐 3번 샀으면 친구가 적어도 한 번은 사야 되는데 안 사게 되면은 이제 깨지죠. 예, 그 관계가 틀어지는데요. 결국 인간의 그 본성이라는 게 정말 위선적이고 도구만 반지가 맞구나. 순금은 까도 순금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예, 처음에는 착한 척하지만 이 여동생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 나오잖아요. 위선적인. 네, 그러니까 그레고로의 여동생이 그렇죠. 예. 처음에는 배려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생계가 위협이 오니까 예. 그때는 완전 근본이 드러납니다. 네. 그죠? 어려움이 지속되면은 근심과 걱정이 원망으로 변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여동생은 결국 저 벌레는 오빠가 아니야 없애버려야 해라고 말하잖아요. 네네. 자, 사람을 악하기도 하고 약한 것 같아요. 정말. 그러네요. 네. 저는 계속 공감이 되는데요. 네. 저희가 그러니까 평소에는 잘 몰라도 이제 부딪히다 보면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봉사를 해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했다 싶고 신체에 한계가 오면은 원망과 불평이 나오더라고요. 결국 내가 봉사를 하지만 네네. 내가 한 선은 정말 부끄러운 위선이구나. 그러면서 내 마음이 그 도금만 반지와 똑같구나.
까도 까도 정말 선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악한 마음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잖아요. 네, 좋은 일 하다가도 그렇게 예, 그런 예, 걸 느끼게 예. 되네요. 그래서 틀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네, 예. 그리고 또 인간은 자신의 위선을 스스로 속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착하다 이렇게. 예. 근데 이제 솔직히 우리 속마음을 보면 오늘 이 카프카의 변신이 그걸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다음은요. 그레고르가 이제 죽고 나서 남은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 더 인간의 본성을 자세히 알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수개월 동안 이런 일은 처음이었다. 그들은 전차를 타고 교회로 나갔다. 전차 안에는 그들뿐이었으며 따뜻한 햇빛이 전차 안으로 비쳐들었다. 그들은 의자에 등을 기대고 편하게 앉아 앞으로의 일들을 이것저것 상의했다. 잘 생각해보면 그들의 앞날이 그렇게 어두운 것만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서로 물어본 일은 없지만 세 사람의 직업은 모두가 괜찮은 편이었고 앞으로도 유명한 직종이기 때문이다.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환경의 변화이지만 그것은 집을 옮기면 쉽사리 해결될 일이었다. 지금까지 그들은 그레고르가 마련한 집에서 계속 살았다. 그러나 세 사람은 현재의 그 집보다 작고 집세도 싸고 무엇보다도 위치가 좋고 전체적으로 실용적인 집이 필요했다. 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이에 잠자 부부는 차츰 활기를 되찾는 딸의 모습을 바라보며 딸이 최근 안색이 창백해질 정도로 온갖 근심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아름답고 탐스러운 한 여인으로 성장해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잠자 부부는 말없이 시선을 주고받으며 앞으로 딸을 위해 좋은 신랑감을 찾아주어야 할 때가 곧 올 것이라는 것을 생각했다. 이윽고 전차가 목적지에 도착하자 그레테는 제일 먼저 일어나 젊고 싱싱한 팔다리를 쭉 뻗었다. 잠자 부부의 눈에는 그 모습이 마치 그들이 새로운 꿈과 아름다운 계획을 보증해 줄 것처럼 느껴졌다. 네, 사실적인 결말인데요. 속상하네요. 네, 지금 그레고르는 죽었잖아요. 네. 네, 오빠가 죽었는데 좀 이들이 나와서 이런 네. 행복을 누리는 것이 속상합니다. 예. 이것이 좀 본성이라고 하더라도 좀 슬픈데요. 사실 몇 달만 월급을 남편이 안 갖다 줘도요. 우리가 남편과 사실 매일 싸우게 되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죠. 살기 힘들죠. 예. 네, 그래서 뭐 그레고르 가족을 원망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예. 많이 슬픈데 어떠셨어요? 예, 맞아요. 네. 어찌 보면 우리가 그 사랑도 모든 조건이 잘 충족되어야 이렇게 잘 사는 것 같아요. 네, 월급도 잘 타다 주고 나쁜 짓 안 하고. 하나도 빠지면 안 돼요. 예, 그죠? 예. 네. 맞아요. 인간의 사랑은 참 조건적이라는 마음이 들어지는데요. 네네. 그 말은 참 솔직한 말인 것 같아요. 네.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레고르 가족이 이상한 게 아니고 사람의 본능인 것 같아요. 네, 애들도 잘해야 네. 예쁘지 아니면 왼수라고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착한 척하지 말고 차라리 좀 솔직히 인정하고 고백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런 말을 못 하니까 예. 사실 계속 힘들어졌었던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공감 100배 되는데요. 네네. 정말 그레고르처럼 착하게 살다가는 정말 그렇게 될 것 같고요. 네네. 어찌 보면 그레고르가 가족들을 더 무능하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못하는 그래서, 거 못한다고 했으면 네, 좋았을 착한 텐데. 척 하지 말고 솔직하게 말하고 어려우면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레고르가 많이 착한 척 해갖고 온 가족이 책임지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힘들고 이제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었는데요. 네. 솔직하게 나 힘들다, 나 못해, 나 아파 이렇게 말했으면 가족들도 미리 직장도 구하고 가족 간의 관계도 더 좋아졌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예. 이렇게 없어도 잘 살잖아요. 예. 지금 예. 계획도 잘 세우고. 예. 네, 그래서 가족들에게 내가 다 잘해주려고 하다가 이렇게 벌레가 되는 것보다는 예. 그 이전에 나는 이렇게 연약해, 이건 못하겠어 하고 자기 힘든 삶을 이야기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네, 그랬다면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요. 예. 네, 북적북적 북클럽 오늘 프란츠 카프카의 소설 변신 읽고 있습니다. 중랑구 마음을 여는 독서팀과 함께 읽고 있는데요. 입으로 들어가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더 자두의 대화가 필요해.
끄적끄적 다시 쓰는 엔딩. 북적북적 북클럽의 2부 코너. 책을 읽고 정말 그냥 못 넘어가서 내가 한번 속 시원하게 책에 2부를 써보겠다. 끄적끄적 다시 쓰는 엔딩 코너입니다. 내가 2부를 쓴다면 어떻게 이어갈까? 여러분과 함께하는 북적북적 북클럽 2부 코너입니다. 끄적끄적 다시 쓰는 엔딩 코너인데요. 마음을 여는 독서팀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책을 읽고 알게 된 점, 변화된 점 이제 이야기해 볼 차례입니다. 경자 씨 먼저 해볼까요? 예, 그 그레고로 가족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이 없고 가족조차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근본이구나. 그러면서 내가 모를 때는 위선 떨고 착한 척하고 자꾸 잘해주려고 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사실 도금한 반지처럼 속을 보면은 착하지 않은데 사실을 밝히고 나도 이제 못하기 때문에 도와줘 하고 손 내밀고 서로가 이제 속마음을 얘기하고 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네, 인간의 근본을 보는 시간이었네요. 예. 예. 사실 일상을 살다 보면은 서로 바쁘니까 힘들고 서로의 이렇게 배려하는 마음도 좀 없고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성격이 좀 날카로워질 때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이 책을 읽게 되면서 오히려 인간의 본성을 이렇게 신랄하게 알게 되고 내가 가진 생각들이 틀렸고 이렇게 생각이 한번 내려놓아지니까 오히려 더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평화로워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어느 선을 넘으면 인간의 본성이 다 튀어나오죠. 한두 번은 참지만 네. 그다음부터는 그다음부터는 참을 수 없는 게 인간의 본성이구나. 네, 그래서 이렇게 끝나는 거는 너무 슬프죠. 그레고르가 네. 그대로 죽은 것은 우리 예.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하는데요. 그래서 북적북적 북클럽이 있습니다. 제 예. 2부 코너인데요. 이제 우리 그레고르가 이렇게 죽는 것이 아니고요. 이 가족들에게 좀 더 새로운 삶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벌레로 변했던 우리 그레고르가 다시 사람으로 돌아오면 어떨까요? 재밌을 네.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네. 좀 더 정확하게 예. 우리 본성이 더 드러나지 않을까 이런 예.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다시 사람으로 돌아온다면 그레고르가 가족들의 변화를 한번 그려보고 싶어요. 예. 어떻게 변했을까요? 지배인도 많이 바뀔 것 같은데요. 다시 쓸모 있는 인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아버지가 얼굴이 일단은 뜨뜻해질 것 같아요. 아버지가 예. 네, 사과 좀 예, 하셔야겠는데. 내가 아까 사과 던진 건 미안해. 그리고 여동생은 오빠 짐승이라고 내쫓는다고 했는데 진짜 미안해. 이러면서 이들이 진짜 더 비겁한 모습이 드러날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그렇군요. 쓸모 있는 인간이 되니까 이제 더 잘해주려고 하겠죠. 네. 계산적이고 네, 야비한 그러네요. 인간의 모습을 더 자세히 얼굴이 볼 것 같습니다. 뜨뜻해지네요. 예, 맞아요. 이번 일로 가족들이 자기의 근본 모습을 알게 될 것 같아요. 네. 이제는 이제 착하게 못하니까 솔직하게 말하고 도움을 청하면서 살게 되겠죠. 네. 아버지도 아들에게 고백하고 반성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네. 정말 우리 근본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 먼저인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네. 정말. 네, 솔직하게 말하고 도움 요청하고 이제 편하게 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이제는 그레고르가 너무 힘들게 살지 말고 선택을 잘하면 좋겠어요. 네네. 그레고르가 없어도 사실 가족들이 잘 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안 착한 척하고 자기 근본을 솔직히 밝히고 나 힘들다고 말하고 편안하게 살면 너무 좋겠어요. 네, 외판 세월이 정말 힘들었죠. 네. 예, 인간의 부조리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제는 고민할 때죠.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해보고요. 네. 또 지배인에게는 더 이상 끌려다니지 말고 사표를 탁 내보내면 좋겠어요. 네,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 필요는 없겠죠. 네, 결말을 알았으니까. 그래서 예. 솔직하게 말하고 좀 더 실존적으로 의미 있는 존재로 살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현대인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우리가 가족들을 위해서 애썼을 때 그레고르와 같은 그 결말이 오고 예. 네. 네, 그렇게 사는 것보다는 우리 그레고르처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벌레가 아니라요. 진정한 실존으로서의 인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카프카의 변신을 읽었는데요. 우리의 속마음도 알게 되고 또 솔직히 자기 마음을 드러내고 또 이해도 구하고 또 생각하는 시간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주 무거운 주제예요, 이게. 그렇죠. 예. 네. 근데 근본을 알게 되니까 우리 그레고르가 행복하게 되고 그리고 또 가족들도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행복한 그레고르 만들어 주셨는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 정말 어떠셨나요? 소감 들어볼게요. 예. 그레고르 가족들의 모습을 통해서 제 모습을 발견한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위선 떨고 살았거든요. 착한 척 하면서. 그래서 더 힘들었는데, 네. 이제는 착한 척 그만하고, 이제 속마음 솔직하게 표현하고, 이제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책이 준 효과가 크네요. 예. 네. 정희 씨는 어떠셨어요? 우리나라가 자살공화국이라고 할 만큼 자살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30초만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할 수 있으면 자살을 안 한다고 해요. 네네. 정말 카프카의 변신을 통해서 사회 부조리와 소통의 부재로 인간의 굉장히 내면을 잘 이렇게 고발했는데요. 네네. 예, 우리 인간들이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정말 내면의 모습은 다 비슷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마음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회가 필요한 것 같고요. 네네. 이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졌고요. 네. 가정, 사회로 이렇게 확산이 되어서 정말 마음으로 대화할 수 있는 한 사람의 친구, 또 멘토가 생기면 이런 일을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책을 읽고 감동을 많이 받으셨네요. 다음에 더 좋은 책으로 한번 더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북적북적 북클럽 다음 주에 읽을 책입니다. 나에게 낭독. 서혜정, 송정희 성우의 책인데요. 여러분 낭독 해보셨나요? 낭독 무엇일까요? 그 시작은 입을 열어 소리를 내는 것이다. 나와 책과 시간만 허락된다면 낭독을 통해 자신과 다시 만날 수 있다. 네, 낭독의 즐거움. 다음 주에 읽고 뵙겠습니다. 함께하면 힘이 됩니다. 마음의 근육을 만드는 북적북적 북클럽. 요즘 신문의 사회면 기사를 보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정말 우리 마음을 엑스레이로 찍어보면 놀랄만한 모습이 나올 것 같은데요. 도구만 반지처럼 찬란한 사랑의 맹세에도 쉽게 변합니다. 우리 마음의 민낯은 그레고르 가족과 다르지 않은데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지금 내 마음 솔직히 얘기하고요. 도움을 청해보면 어떨까요? 함께 읽으면 보여요. 북적북적 북클럽.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신문자였습니다.